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신은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미중 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우리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려를 하셨던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도 이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필 규정이란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좋아할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고 특히 뭐 지난번 15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일단 끝까지 긴장을 놓진 않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제 그 위증교 사건이 원래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입니다. 자, 신은규 변호사도 법조인이시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증언이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보기 부족하다. 고의를 부정한 걸로 보입니다. 교사의 고의. 자, 재판부의 어떤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 사법부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가 네.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또 재판부를 인정하고 네. 또 불리할 때는 또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제 이런 태도까지 있었는데 저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그래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저는 사법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이 정치 기소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이 사안이 좀 연루가 된 것인데 네. 피고인의 합리적인 그 피고인의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저는 그 정치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유의미하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다 인정되지 않아서 네.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해서 상급심에 가더라도 크게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계속 이제 문제 삼는 게 김진성 씨의 여러 가지 증언 중에 몇 가지 지금 위증 인정된 게 있고 그 벌금이 500만 나왔습니다. 근데 김진성은 유죄인데 이재명 대표는 교사는 무죄다. 요거는 좀 분리가 좀 된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구성 요건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범이라는 것은 이제 위증죄의 본범에 대해서 그 정범의 고의, 예측 가능성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사의 고의, 그러니까 시켰다라는 그 고의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덧붙여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유창훈 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할 때 이 위증교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무죄 나오냐? 또 이런 비판도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명과 증명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에서는 소명만 갖고는 안 되고 범죄의 심증에 대해서 판사가 아주 고도의 심증을 가지는 이 증명 단계까지 가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심에 이제 무죄 났지만 뭐 2심, 3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 아직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없는 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했던 게 인정이 된 거고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너무 무리한 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선 계속 사법 리스크가 뭐 현실화됐다 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당 측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이따 뒤에 나올 여러 가지 당내 잡음들도 있고 심각한 분열 요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뭐 어제 무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님도 어제 그런 뉘앙스 말씀 주셨거든요. 더 이상 이런 정쟁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힘든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가겠다. 야당 대표로서 그런 메시지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죽이는 정치보다는 살리는 정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 유죄를 예상하면서 중형이다. 또 일부에서는 법정 구속해야 된다. 생중계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공당이기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도 자연인으로서 이제 힘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재판 연금 아니냐, 검찰권에 편향된 행사 때문에 많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의원들이 막 형량을 미리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행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정말 이재명 대표 없이는 정치를 못 하실 분들 같아요. 그 말도 맞네요. 그러니까 2조 심판론에 이어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이것만을 지금 기우제식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같이 어디 무슨 단체 부흥회를 들어가야 될 정도로 거의 이거는 주술적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그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을 때는 막 이제 박수 치다가 이제 본인들이 위중교사 무죄 나오니까 또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사실 좀 머쓱해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와 사법이 좀 분리돼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관심 끊고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해야 될 무거운 책임에 좀 응답하는 건 이제 좀 어떨까. 네. 좀 진지한 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이게 그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게 네. 뭐 법률가 분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진 짜깁기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명이 있었던 걸 4명으로 만든 그건 거에 대한 얘기를 충격입니다. 했다고 예. 갑자기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식품연관부지도 앞부분에는 이제 그 의무조항 그 5개 공공부지 그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식품연관 부분은 그 법률적 요구가 있었다. 그 관련 공문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판사가 또 이것도 짜깁기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 부분이 더 우려가 됐고 많은 사람들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봤는데 결국엔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힘당 입장에서 아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모가지 걸고 했는데 지금 예. 이 결과가 나왔으면 책임을 예. 져야죠. 뭐 사실은 좀 고비면 고비라면 고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재판도 많잖아요. 아직까지 남은 재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사법부가 각각의 판사 법관들이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의 법관들이 저는 헌법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 하에서 각각의 사건들을 저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뭐 저는 뭐 무리한 기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 기소했지만은 만약에 그 논리로 이재명 대표 기소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기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해요. 뭐 과일 샌드위치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는데 예. 저는 공직선거법만 일단은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의 정치를 사법이 우선해서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저는 뭐 널리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서 선고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만들어야지 사법부가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보다 더 위에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낙선자에게 2년 반 전에 했던 그 말에 대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에게 처벌로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못 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법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네. 열받는 게 이게 이번에 위증교 사건도 2002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2018년도에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 거 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또 위증교사라는 걸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이재명 악마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그 뭐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사법부까지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지금 완전히 엎어진 건데 결국에는 이 부당함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아니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거 다 고려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네. 지난 선거 때도 1614만 7,738명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다 외우세요? 그 숫자 전 평생 잊을 수가 예.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 단독으로 그 표를 받았던 건데 이런 유력한 다음 그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그냥 제거를 하겠다는 방식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 특히 맨날 그렇게 미국 얘기하면서 성조기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미국 트럼프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성조기는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윤석열 정권이 만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편향성, 기소의 편향성 문제는 미연에 시정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본인들 편은 수사 안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만 계속 수사하는 건 그 자체가 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만보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처벌받을 일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렇다면 특수수사의 대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정권 초기부터 핀셋으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미 볼 거 다 보고 뭐 그러면서 성공 거두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의 대원칙들을 무시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까지도 조직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라라는 여론이 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좀 민주당이 정부나 또 여당 공세 더 거세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특검, 국정조사, 네. 탄핵 그리고 이제 서브로 예산이 있는데 특검은 뭐 김건희와 명태균 씨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네. 명태균 씨 때문에 나라가 막 시끄러운데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최혜병, 뭐 12구 참사 뭐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혜병 국정조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까지 각각의 그 선임위원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탄핵안은 지금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이 관련해서 검사들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불기소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 탄핵 소추안도 28일에 낸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지금 국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또 의원들 오찬회동을 가졌는데 글쎄요 국정감사위의 격려 차원의 얘기를 했지만 날짜가 좀 그래요. 이게 이재명 대표 선고날 뭔가 정치적으로 조금 뭔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시점은 상당히 좀 의심쩍기는 한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오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경력도 많고 또 국회 내부에서는 그래도 뭐 정진석 비서실장과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을 텐데 소위 말하면 이제 친윤 의원들을 구심점 삼아가지고 이제 당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 국회에서 또 재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한 행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말씀대로 표 단속 좀 하려고 이렇게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8일 날 본회의 때 재표결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앞에 말씀 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뭐 원외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당 대표를 빠졌어요 또. 이렇게 뺀 게 너무 노골적이다. 뭔가 좀 투표권 없긴 없지만 뭔가 네.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니, 봐야 왜냐면 됩니까?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네. 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뺐다는 건 이제 이렇게 불러 모은 게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게 아마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랑 지금 계속 그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진작 그 최혜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마치 여기서 간을 보면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 보고요. 결국 그 메시지를 같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지들, 예. 이제 식구 이런 얘기를 쓰는데 사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구죠, 예, 그 우애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참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무하다라고 보는 게 딴 건 난 떠나서 참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좀 치사하게 계속 군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는 예. 참 사람이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되죠. 굴면은 예. 그거 굉장히 삐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런 식의 정치 행태가 너무 좀 유치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치하고 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게 답이 없는 정권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은 같이 먹어도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하다가 지금 해당 논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면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 양상인데 특히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혹시나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거 아니냐, 자기들 이슈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민주 시민들이 네. 요즘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서로 싸울 때 경선 네. 당시 자료들을 두고두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들끼리 싸울 때는 엄청난 팩트로 싸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온갖 그 거짓으로 계속 사람을 악마화하고 재판으로 넘기지만 본인들끼리 싸울 땐 또 팩트를 두고 싸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명태균 게이트 덮으려고 하는 거 지금 많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씨 문제 리스크 덮고 가려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장해찬 씨가 계속 그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가족이 아니다. 이 6글자를 왜 말 못하냐. 요거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여론 조작과 업무 방해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아니라 그러면 사건이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왜 요거에 대답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좀 연루된 일이기도 하고 매우 좀 난처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지 가족들의 명의를 통해서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아마 또 언론과의 유착까지도 아마 그죠? 번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코가 콱 낀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 투쟁의 당원 게시판이 소재로 등장한 거거든요. 이게 예. 과거로 소급하면은 총선 때 갈등도 있었고요. 또 백서 문제도 있었고 더 앞으로 가면 문자 일심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만 바뀔 뿐이고 결국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서로 해먹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의 세력 다툼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검찰권에서의 그런 세력 다툼이 정치권으로 지금 옮겨붙어 온 거기 때문에 정말 무의미한 영양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는 이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원 게시판이 잠잠해지면 또 그 다음 논란이 나와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 몰아내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김빈전 최고위원 같은 친윤계에 소속된 분들이 뭐 정당 민주주의 운운할 때마다 정말 헛웃음이 좀 나올 지경이에요. 네. 아니 당을 사유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지읒자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 향해 가지고는 정당 민주주의 수호자처럼 그럼 제가 정당 바로 세우게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죠 좀 저랑.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선택적이다라는 게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그 백브리핑 때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완전히 네. 모터가 네. 달렸어요. 기분이 나빠서. 예.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전 같은 그런 뭐 한 도박, 뭐 한 내기처럼 뭘 걸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냥 나 서운하다, 나 속상하다, 나 삐졌다라는 얘기를 어제 기자들 앞에서 막 쏟아내는데 저도 그냥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서운한 감정을 제가 이해와 공감은 하겠으나 전혀 지도자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백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예. 이게 예전부터 그 골든타임 얘기를 했었던 게 네.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그쪽에 그 국힘 계열에 소위 태극기 부대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뭐 극우화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유튜버들이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유튜버들이 어제 그 이재명 대표님 무죄를 두고 막 그 분노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 이 한동훈 때문이다.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 무죄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사법부 관련해서 이게 입법, 사법, 뭐 행정 나뉘어 있는 거가 그렇죠.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예.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제대로 깨인 상황이라서 아하. 이건 전 쉽게 피할 수가 없다 봅니다. 이걸 피하려면 네. 진짜 그 국민 눈높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갔어야 돼요. 거기서 지형을 새로 짜고 본인이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참 인정을 하고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흘렀지만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요, 그 정치인으로서는 예.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하. 또 진실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기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참 죄송하지만 이분은 아직도 정치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끈 잘 만나가지고 법무부 장관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뭐 자리를 주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당 대표 깜이 됩니까? 네. 깜이 안 되는 사람, 훈련도 안 받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야 너가 해.
내 말 들어 이래서 시켜놓은 건데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랑 서로 감정 틀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훈련과 정치적 내공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도 공무원, 그냥 퇴직한 공무원이고 여전히 그냥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한 중년 남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뚫어낸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사당화된 당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등용된 것처럼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를 구부리든지 그래야 본인이 살 것이고 만에 하나 본인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민심 앞으로 갔었어야죠. 근데 본인이 특검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말도 스스로 안 지키는데 누가 지지를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본인 스스로 다 노출시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예. 성공 방식 때문에 전 지금 망해가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란 직업 자체가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고 보는 게 남들 막 이 말꼬리 잡아가지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은 실제 팩트랑 별개로 사람들 막 말꼬리 잡고 그걸로 어떻게든 엮어갖고 재판 넘기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사과를 했다? 그럼 인정을 했네? 하고 네. 이제 또 넘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이걸 사과를 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 또 걸릴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정의의 수호네 뭐네 맨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들 터는 데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심지어 거기도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전혀 그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이 사람들한테 기대가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얘기를 탁 해가 그걸로 이거 극복이 됩니까? 갑자기 명태균 얘기를 또 해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 지금 명태균 수락에 빠져 있는데 당 대표로서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아니 이게요 않거든요. 국민의힘 요즘 보면 너무 참 재밌고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윤석열, 이준석, 한동훈 다 원팀이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편이었죠. 정부 여당과 뭐 다양한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또 위치가 다 달라요. 한 분은 뭐 당에 있고 한 분은 용산에 있고 한 분은 또 개혁신당 만들어서 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다칠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국민들은 맞춰보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자신 있게 명태균, 김대남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안 엮였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본인은 상관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상관이 없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 있는 사안들도 많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면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원팀으로 모든 걸 함께 해왔다가 이제 와서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살자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좀 촌극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게 저도 소스를 맞출 때 예, 예. 각자 그 내부에서 던지는 팩트들 갖고 추려보면 이 하나의 그림이 딱 완성되잖아요.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준석 의원도 지금 예. 갑자기 그렇게 라이코스라고 조롱하던 장희찬 씨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 같은 아닙니까? 편 됐어요.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네. 자기는 또 무관하고 한동훈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각자 치는 그 무기들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야, 이 그림이 완성된다. 저 사람을 그대로 도려내야 될 사람들이다. 네. 이런 아니 생각이 그러면서 듭니다. 본인들은 자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면서 되게 떳떳해하고 뿌듯해하는데 예. 그걸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치 공학 내지는 협작 구태 이렇게 부르고 잔머리 부르는데 네.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의 잔머리보다 훨씬 더 요즘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더 위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의 1억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술수가 이젠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근데 여전히 옛날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여전히 협잡하고 구태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도 또 갑자기 장례찬 원수지가 나고 또 손을 잡고 한동훈을 때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 앞에 전혀 흥미롭지 않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리그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한동훈 대표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준석, 장례찬 다 한 부류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명태균 씨 얘기 좀 더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됐죠. 이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당이 말이 많네. 이 얘기인데. 자, 이 상황에서 명태균 씨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측근이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고 부르면서 또 윤상현 공관위원장 전화해라. 또 김영선 전 의원 준비해라. 전해라.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뭐 사실 공천 개입으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네. 지금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네. 언론 취재의 속도와 정보 공개량도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수사팀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뭐 이번에 오 시장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광역자치단체장 이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검찰이 이게 지금 당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윤상현 공관위원장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강제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 있는 이준석 의원도 그 구글 드라이브랑 다 있다 그러잖아요. 갖고 압수수색을 있다면서요. 해야 됩니다. 이거 없애면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답은 나와 있는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권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답보 상태에서 언론 기사만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전 특검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지금 많이 열악한 상황이더라도 저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라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름 나오고 있는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진실 밝히는 데에만 골몰해야지 정치적 고려하고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거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준석 의원이 뭐 자기 녹취 있을 때 이거 까면은 한동훈 도와주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하면 그건 검찰의 존립의 근거가 무너진다. 전 오늘이라도 당장 그 당시의 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전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증거가 드러나 있다 하면 좀 더 과열차게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게 이준석의 입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꾸 네. 언론도 그렇고 몇몇 뭐 정치인 평론가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이준석 의원은 자기 불리한 건 쏙 빼고 그렇죠. 다른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구글 드라이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왜 안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온갖 에너지 쏟았던 것에 진짜 아하. 1000분의 1만 쏟아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겠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계속 언론에 장난질하면서 심지어 나 검찰에 불려가면 나 그럼 이 윤석열 관련한 거 나 다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걸 조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걸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겁니까?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선택적으로 던지는 걸 왜 우리가 받아먹고 있어야 되냐고요. 네. 잡으러 가야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이준석 의원이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화기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예전에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때 바로 조사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의 힘만 들인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 확인이나 진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무너진다면서 파리에 있던 송영길 대표를 귀국시키면서 그렇죠.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당 대표 출신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돈봉투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무슨 공천을 장사를 하질 않나 그냥 험한 말 나올까봐 제가 지금 말을 네. 아끼지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지금 당의 상황이에요. 그냥 사실상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여기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열심히 안 합니까? 압수수색 해야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가 말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 채집은 안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될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정치인들의 입에 그 노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면은 검사들 월급 왜 받습니까? 월급 반납해야죠. 특활비만 반납할 게 아니라 급여를 반납받아야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밥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이준석, 윤상현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윤석열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윤상현, 이준석한테 가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마찬가지고요. 가면 윤석열 부부에 대한 관심이 축소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까지 수사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사건부터 찬찬히 저는 다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전 강제수사 범위에 넣고 저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민주당만큼 송영길 대표 수사한 만큼의 저는 이상의 힘을 전 쏟아 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네. 공감하고요. 이게 가만 보면 시간을 자꾸 질질 끌어서 사람들이 속 타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어서 정치 혐오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더 각성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 국조, 거기에 지금 탄핵, 플러스로 예산까지 보따리 잘 받길 바랍니다. 배팅을 올인을 했으면 이제 본인들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죠. 저는 뭐 사실 이 정도 녹음 자료나 증거들이 나왔으면 사실관계는 거의 확인된 게 아니냐
여기서 더 증거 수집 안 해도 사실 기소도 가능한 사건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솔직히 봤을 때. 소환 안 해도 예. 지금은 임의 수사잖아요. 소환 예. 안 해도 지금의 이 증거만 취합해서도 그래 저는 보입니다. 기소가 가능할 정도라고 증거들이 봐요. 확실하잖아요. 네. 여기서 너무 뭘 많아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나와야 돼? 더 뭐가 나온다 한들 목소리 나와도 뭐 별말 없잖아요. 네. 목소리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대통령 목소리 나왔잖아요. 근데도 아니라잖아요. 아니 명확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 당연히 지금의 당사자들은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부인하죠. 아니 서초동 가보십시오. 재판 받는데 다 부인해요. 다 부인해요. 아니 부인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부인하면 더 세게 처벌받죠. 그러니까 저는 증거와 달리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있잖아요. 더 강하게 엄벌해야 되는 겁니다. 반성의 정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나왔는데도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도 안 한다? 이거 검찰 문 닫아야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곧 닫게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막 보다 보면 짜증나니까 뉴스 안 본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리로 나설 때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 명태균 씨 사건이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아직 여론조사는 뭐 어떡할 거예요? 여론조사는 이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계속 나올 건데 수사 안 할 거예요. 놔둘 거예요. 수사 안 하고 뭐 넘어갈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잘해도 못 믿는데 이렇게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가립니까? 이게 자기 눈은 가리겠지만 네.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타조예요, 타조. 네, 네. 손바닥으로 타조가 되는 하늘을 겁니다. 절대 못 가립니다. 땅에 고개 박은 타조가 될 겁니다. 검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